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고양이의 아토피 피부 질환을 관리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즉 집에서 할 수 있는 아토피 피부 질환 아니면 알러지성 피부염을 집에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개와 고양이의 아토피 피부염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료가 안 되는 난치성 피부 질환이 들어가요. 결국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관리를 치료 목적으로 잡거든요. 이러한 난치성 피부염은 현대의학으로는 치료는 불가능하지만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팁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릴 건데요. 강아지, 고양이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주된 원인 중 하나는요, 집, 먼지, 진드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 먼지, 진드기는 주로 패브릭 제품, 천, 소파, 침대, 매트리스, 카펫 등에 서식하므로 아토피 피부를 앓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다면 되도록 교체하거나 치우거나 없애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 제품은 다 치워주시고 바닥에 간 거 다 치워주시고 패브릭 소파는 레자나 가죽 소파로 바꿔주시고 나머지는 다 털고 씻고 닦아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화분의 흙 자체가 곰팡이 서식의 원인이 되고요. 이러한 곰팡이류는 부유하면서 아니면 이런 효모류들은 부유하면서 역시 아토피 피부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화분 같은 것도 다 치워주셔야 돼요. 강아지가 사용하는 아니면 고양이가 사용하는 이런 방석류는요, 자주자주 햇빛에 일광 소독해가지고요, 진드기류가 서식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실내는 적정 습도를 유지하셔야 되는데요. 의외로 많이 간과하시는 사실이 이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요, 습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건조하면 소양증을 심하게 유발해요. 막 되게 가려워지고요. 너무 습하면 피부염 자체가 되게 심해져요. 그래서 한 40% 전에 적정 습도를 여름이든 겨울이든 또 비슷하게 맞춰주어서 좀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먹을 것에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즉 아토피는 거의 유전적 질환으로 가려움증과 습진을 동반한 알러지성 피부염을 말하는데요. 알러지성 질환으로 우선적으로 이제 진드기 같은 외부 요인뿐만 아니고 음식물 같은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니라 그러더라도요, 가득 찬 컵 이론에 의해 가지고요, 몸 안에 알러겐의 총량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음식만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은 몸 안에 축적되는 알러겐 물질량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증상도 많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단일 단백질을 주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책에서는요. 어떤 단백질이 얘에게 알러지를 유발시키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단백질이 섞인 사료가 아니고 단일 단백질을 만드는 사료를 줘보는 거죠. 거기도 먹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단백질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악어 고기로 된 사료라든가 아니면 캥거루 고기로 된 사료라든가 아니면 reptil, 리자드 뭐 이런 식으로 도마뱀 고기로 된 사료라든가, 그러니까 먹어보지 못한 종류의 단백질은 알러지를 안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이런 종류의 사료를 주는 건데, 실제로 좀 어려운 게 첫째로 국내에서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로 가격이 되게 비싸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게 영양균형이 완벽하게 맞은 사료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런 단일 단백질 사료들은요. 이제 그래서 보통은 대안으로 하는 게 처방식들이에요. 이런 처방식은 보통 가수분해 사료라고 그러는데요. 저 가수분해로 단백질을 잘게 잘라서 강아지나 고양이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인지를 못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런 처방식들 중에 그나마 좀 효과가 있다고 오랫동안 검증된 사료들은요, 강아지 쪽은 보통은 힐스의 ZD, 로얄캐닌의 하이퍼알러지, 그 다음에 퓨리나 HA 정도가 있을 수 있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요, 로얄캐닌에서 나온 SOAFR이라고 있어요. 유리너리하고 하이퍼알러지가 합쳐진 새로 나온 제품인데 효과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멀티펑션 제품들도 고양이에게는 아주 추천됩니다. 알러지용이라고 막 나와 있는 사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직접적으로 사용해 본 바가 없고 아직 출시된 지 오래되지 않은 제품들이라 제가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나쁜 사료라는 게 아니고 제가 잘 모르는 사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를, 당연한 얘기겠지만 피부를 최대한 보호해줘야 돼요. 사람 아토피 환자들도요, 정말 하루 종일 오일 바르고 로션 바르고 이러다 판나거든요. 강아지,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피부를 많이 보습해주고 보호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선은 목욕을 너무 자주 시키는 거를 최대한 자제시켜주는 게 좋아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못해도 2주 이상 경과 한의에 목욕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자주 시키면은 피부에 어떤 보호층들이 다 깨지거든요. 시킬 때도 알러지용 샴푸, 되게 순한 샴푸고 피부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되는 알러지용 샴푸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샴푸 후에는요, 반드시 보습제를 충분하게 뿌리고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긁거나 그러면 2차적으로 균감염 때문에 이제 농피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피부에 세균감염이나 더 심한 세균성 피부염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긁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어떤 2차적인 감염으로 인해서 피부가 단순 피부염에서 어떤 감염이 생기면 이제 어떤 지루성 피부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끈적끈적해져요. 이러면 이제 항지루 샴푸를 써가지고 피부를 항상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를 좀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털이 짧거나 없는 부위는 보습제나 컨디셔너를 수시로 발라서 항상 습하게 유지시켜, 마르지 않고 건조하지 않게 유지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지러 자꾸 긁으면 피부병이 되게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못 긁게 하셔야 되고요. 근데 사실 이게 못 긁게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간지러 긁으려 그런다면 사실은 의료적인 혜택을 받아야 돼요. 소양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물요법을 쓰셔야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약물 치료를 겁내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런 종류의 아토피성 피부 질환이나 알러지성 질환의 치료법은요, 대부분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보호자들이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스테로이드가 몸에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요, 이런 알러지성 질환은 결국 이 몸 안에 생기는 과면역 현상이에요. 즉 몸 안의 면역 시스템이 과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될 어떤 원인체에 과하게 반응해서 몸에 이런 질환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런 면역 시스템을 다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스테로이드밖에 없거든요. 즉 스테로이드는 면역을 억압시켜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스테로이드는 오래 쓸 경우 여러 가지 고용량을 쓰거나 아니면 장기간 처방할 경우 되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의사들은 스테로이드 사용할 때 용량과 아니면 언제부터 썼고 얼마 썼고 반드시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 기록을 토대로 얘를 이 정도면 좀 휴약 기간을 여기다 끊어야겠구나, 이 정도 용량 이상을 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어떤 기준점을 다 잡고 있거든요. 동물병원에서 한 동물병원에서 제대로 처방받고 계속 지속적으로 처방을 받을 경우 스테로이드가 과량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려면 지극히 낮아요. 그러니까 처방을 너무 꺼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러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약물도 많이 출시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조에티사의 아포킬 같은 약병은요, 하루에 한 알만 먹는 것만으로도 이런 종류의 소양감을 많이 가라앉혀주고 아토피 질환의 증상을 많이 완화시켜줄 수 있는 약도 있고요. 또 가장 최근에 올해 출시한 어떤 사이토포인트라는 주사제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조에티사 출시한 약인데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만 주사 맞음으로써 강아지의 소양감을 한 달이나 두 달 내내 낮춰주고, 그 다음에 증상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종류 약들도 있으니까요, 약물 치료를 너무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강아지, 고양이의 아토피 피부 질환, 지긋지긋한 피부병인 아토피 피부 질환의 관리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